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정읍의 진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저희가 같이 계속 미팅을 하면서 몇 가지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전봉준 캠프였는데 전봉준 캠프는 설명을 누가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아무나? 네, 전봉준 캠프의 전신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전에 저희가 작년 2017년도에 사람책, 지역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책이 되어서 본인들의 경험과 직업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책이 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네, 그게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하면 어쨌든 책은 어쨌든 정보의 수단으로 본다고 했을 때 사람 자체가 중요한 정보의 수단이다. 그렇죠. 그 사람의 생각과 경험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는 직접적으로 만나서 정서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런 식의 어떤 컨셉을 갖고 있는 사람책인데 그 사람책 활동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정읍에 있는 사람들로? 그렇죠. 그 정읍에 있는 어른들이 사람책이 돼서 본인들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애들이랑 이제 대화 형식으로 나눴던 게 사람책 프로젝트였고, 그 사람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네. 사람책은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 사실은 이제 큰 뉴욕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 사실은 그 사람들을 멘토링이나 뭐 빅브라더 빅시스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멘토 시스템처럼 누군가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런 시스템이 좀 더 발전하다 보니까 아예 사람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누군가 정보를 얻거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자 할 때 그것이 이제 사람책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진행됐던 게 한국에 도입돼가지고 지금 뭐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회사도 만들어가지고 진행됐던 것들을 참고하신 거 맞죠? 네. 대략? 네, 지금 그렇고 저희가 그런 휴먼 라이브러리 시스템이긴 한데 저희가 정읍에서 하려고 했던 거는 사실 어떤 정보의 교환이나 교류라기보다는 어른들이랑 아이들이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통의 장. 네,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게 어색하지 않고 어른들도 아이들의 눈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게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게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를 찾다 보니까 진로 직업하고 연계가 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좀 내년에도 뭔가를 해보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어서 했던 게 올해 진행하고 있는 전봉준 캠프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방에서 누군가 다시 오면은 뭐 루저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루저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사람들이 지방 자원에도 너무나 많아 너희들도 자세히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단다 이런 걸 몰라서 그래 라는 취지도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계속 네, 그래서 그 전봉준 캠프에서도 저희는 사람책과 함께하는 진로 직업을 좀 테마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여기 전라북도 학생 수련관 내장산 올라가다 보면 있는 곳에서 경치 좋고 물 좋은 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좋은 사람들, 어른 사람책들을 읽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본인들의 경험이나 살아온 인생 얘기를 짧게 들려주면 아이들이 질문하고 뭐 답을 구하는 과정으로 대화하면서 알아가는 이런 식의 캠프를 지금 5회차 진행을 했고 마지막 1회차를 남기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전봉준 캠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선택 네, 어쨌든 학기 신청을 초에. 받아가지고 예. 진행했던 거여서 아마 듣고 계신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학교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여서 아마 참여는 쉽지 않겠지만 계속 그런 어떤 휴먼 라이브러리 같은 컨셉의 작가들을 초청하거나 그런 공간 그런 시간들이 계속 마련되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매달 한 번씩 사람책을 초청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대화를 듣는 이런 콘서트 형식 그런 대화 나눔의 장을 열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당장 7월 11일 수요일에도 기적의 도서관에서 정읍이 낳은 정말 너무 훌륭한 시인 박성호 시인과 함께하는 마음 나눔에 대한 책 읽기, 사람책 읽기 행사가 있으니까 듣는 분들 많이 와주시면 네, 좋겠네요. 빨리 3시예요, 3시. 로고랑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네. 빨리 업로드를 해야 되겠네요. 네, 꼭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어쨌든 저희가 점점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 정읍에서의 진로 교육은 좀 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어쨌든 서울 지역이나 다른 데서는 단순하게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읍의 진로 교육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읍에 대한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어떤 정읍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정읍이라는 게 그렇게 허접하지가 않아.
그리고 또 여기서도 허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각자의 역할 속에서 자기 자리매김을 한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도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의 방향이 돼야 된다는 것들이 지금 얘기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흐름상으로 또 전후배 진로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얘기해 주실 분. 잠시 오늘 방송 진행하다 보니 뭐 루저 또는 허접 이런 네. 표현들이 본의 아니게 우리 MC께서 네네네. 나오셨는데 사실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걸 깨치기 위한 또 하나의 키워드인 것 같고요. 네네네. 본이 어쨌든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시는데 네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좀 네. 쓰고 싶은데요. 극복하는 거. 네. 전봉준 캠프에 저도 이제 5회차 진행된 중에 3회를 이렇게 사람책으로 또는 선생님으로 아이들하고 좀 함께 했어요. 한 40명, 50명 정도. 그리고 소그룹으로 나누면 10명에서 15명 사이의 아이들하고 이제 저의 경우에는 디자이너로 출발을 해서 지금은 정읍이라는 지역사회를 지금보다 나은 정읍이라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지역사회 디자이너 또는 지역사회 코디네이터 이런 활동들을 위주로 아이들하고 이제 진행을 좀 했었고, 유독 제가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 김똥똥이요, 김땡땡 이렇게 이름 석자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절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하고 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느 자리건 나를 표현하는 시간이 적어도 5초에서 10초가 주어지면 그 안에 나를 최대한 자신 있게 표현하는 것부터 꿈은 출발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했었고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네요. 네. 요즘 대학생들도 사실은 취업이나 면접 같은 거 되게 많이 보는데 취업에서 면접 많이 보는데 거기서도 사실 자기소개서도 잘 못하고 자기소개가 약해가지고 애먹는 친구들이 의외로 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저의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너의 꿈이 뭐니? 누구누구의 꿈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되면 너의 꿈을 이루는 걸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렇다라고 처음엔 출발을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됐는데 내 삶이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과연 그게 그 꿈을 이룬 걸까라는 질문을 또 던져보기도 했고 그래서 꿈이라는 건 내가 좋아하고 좋아하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작업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서 저의 꿈은 다른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즐겁게 공부하는 거를 가르치는 일이라면 초등학교 선생님이어도 좋고 유치원 선생님이어도 좋고 학습지 선생님이어도 좋고 엄마여도 좋다라는 이야기들 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조금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직업 중에서 직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업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고 그 업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자기의 위치와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 맞죠?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큰 덩어리에 대한 이야기 한국 사회가 너무 결과 중심의 사회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결과 중심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데 결과를 보는 어떤 꿈이나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과정을 즐길 수 있고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미래와 꿈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사실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의 꿈이나 진로에 대한 이야기가 장래 희망처럼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니? 너의 꿈은 뭐니?라면 저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저는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저는 아직 저의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의 꿈을 알고 싶어요. 저는 꿈을 꾸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보면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너의 꿈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들은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도 무엇이 꿈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가르치는 선생님 또는 어른들부터 아직 뭐가 되는 거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돼가는 과정들
꿈을 꾸는 이 과정이 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출발이다라고 좀 느꼈고 실제로 몇 번 참여하면서 저 스스로도 아 나도 꿈을 아직 5개의 꿈이 남아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고 아이들과 함께 여행 다니는 거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어요. 네. 사실은 또 부모님들의 인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직업이나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교사가 되라, 공무원이 되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한 그 과정에서의 의무부여.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부모님 자체가 그런 걸 먼저 모범을 보이거나 그런 것에 대한 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한국 사회가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아이들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결과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부모님의 의식들이 투영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네요. 그래서 진로 교육을 할 때 부모 교육이 같이 부모님이 같이 진로 교육을 좀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네,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오히려 포인트라고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더 열려 있어요.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난 아직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너 옆집은 누군 선생님 된다는데 너는 아직도 왜 꿈을 못 정했어? 이런 식의 피드백들이 많다 보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충 TV에 나오는 걸 대부분 그렇죠. 직업으로 삼고 싶어 맞아. 하잖아요. 셰프 많이 나올 때 요리사가 많이 나왔고 또 그 뭐죠? 맞아요. 아드님 뭐 하시잖아요. 랩. 네. 네, 힙합. 힙합. 최근에 힙합이 아주 유행했을 유행이죠. 때는 또 다 래퍼가 되겠다고 네. 하잖아요. 네.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좀 더 열려 있는데 부모님들이 오히려 갇혀 있어서 막혀 있는 부분이 있죠. 공무원 할 거냐 선생님 할 거냐 여기에 딱 국한되어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사실은 직업도 수없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고려를 잘 안 해주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듣기에는 그럼 도대체 진로 교육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고민도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팟캐스트를 마무리하면서 사례 하나만 갖고 얘기하면 좋거든요. 지금 얘기 나온 우리 대지양님의 아드님의 사례를 통해서 랩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고등학교에 안 가고 랩을 하려고 한다라는 상황 맞으시죠? 네. 공개해도 되는 거 맞나요? 혹시? 우리 아들이 이건 듣지 않을 거라 생각을 네네네네. 하고 사실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이제 국악 동요를 좀 했어요. 국악 동요, 어린이 국악단 이렇게. 그래서 지역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배웠고 KBS 국악 동요제, 전국 국악 동요제를 나가서 장려상인가를 타기도 했어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음악에는 소질이 좀 있긴 한 것 같다. 그리고 무대에 떨지 않는 것 같다라는 정도. 그리고 누가 할래 하면 자신 있게 손들어서 무조건 한다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음악을 한다. 작년에는 작곡을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렸을 때 쳤던 피아노를 다시 쳐봐라. 그래서 이제 저희 다니는 성당의 반주자 선생님이 피아노를 꽤 실력 있게 쳐서 아예 그냥 피아노 학원 교습소 10세까지를 우리 아들한테 맡길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를 쳤는데 어느 날 나는 작곡보다는 힙합이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해서 뭐 꿈은 자꾸 변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게 점점 미쳐가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러 나올 때도 뭐 입으로 있잖아요. 중얼중얼. 나는 어릴 때부터 밥을 먹기 네. 시작했고 그래. 그리고 실제로 우리 친구들 10여 명 가족들 모였을 때 일부러 제가 사회를 보면서 또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뭐 내 이야기 여기서 끝 하고 종료를 하더라고요. Drop the beat. 네. 이제 제가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꿈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데까지는 저도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정작에 어쨌든 저도 한번 쓸게요. 네네. 대한민국 사회가 남자는 그 병역의 의무가 있으니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병역필은 해야 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시민으로 인정을 받는 기본적인 것을 저가 깨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랑 대화 중에 자기는 고등학교를 진학할 마음이 없다. 그래서 그럼 너는 뭐 하겠냐? 서울로 가겠다. 서울에서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 방 맞았죠. 맞았으나 여기서 즉자적으로 제가 어떤 길을
진로라는 게 뭐 길을 찾거나 나아가는 거잖아요. 제 아들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저도 안 가본 길이었고 잘 모르는 길이었으니 아빠도 모르는 길 왜 가려고 하느냐라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었고, 한동안 지켜봤죠. 지켜봤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좀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으나 뭐 제가 가사도 쓰고 작곡도 하고 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럼 아직까지는 재학 중인 거 맞나요? 아, 재학 중이고 학교는 열심히 네, 다녀요. 학교는 지금 다니고 열심히 있고. 다니고. 근데 고등학교 진학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고민이 되는. 최근에 이제 저가 그러니까 아들하고 틈만 나면 조금 빈틈이 생기면 학교도 일부러 태워다 주고 살짝 한 번씩 던져보기도 하고, 힙합 페스티벌 간다 그러면 뭐 갔다 오라고 그러고, 뭐 전주에 봉사도 다니고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넌지시 그래도 제가 제안을 했죠. 대안으로 너가 가고 싶은 학교 아무 데가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너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됐든 대안학교가 됐건 음악을 하는 학교가 됐건 알아봐라. 알아봐서 공부를 그닥 하고 싶지 않으면 음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학교를 찾아보면 한번 연구해보자 라고 이렇게 적당하게 적당한 타협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들과 저의 접점을 찾은 일단은 부분이, 찾았고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자녀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중요한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막상 자녀들이 이런 요구와 이런 방향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은 뭐 상황에 따라서 또 부모님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으나 그래서 우리가 진로 교육을 얘기하면서 되게 그 형식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좀 더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정읍의 진로 교육의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례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어떠세요? 아니 뭐 아직 이제 2학년, 1학년인 처지라 자세한 사례를 진로직업 관련해서 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얼마 몇 달 전에 오연호 대표님 오셔가지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예를 들면 어떤 대안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표정이 훨씬 밝고 훨씬 진취적이고 그럴 거라고 예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 게 자기가 선택해서 간 경우보다 조금 더 깨어있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싶은 부모님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진 경우는 거기에 있으나 그냥 일반 우리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나 뭐 중고등학교 다니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결국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를 지켜보고 믿어주는 건데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더 좋은 교육, 더 대안 교육, 예를 들면 더 덴마크 같은 교육, 더 북유럽 스타일의 교육을 찾는 것보다 아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믿고 기다려주고 가만히 내 손 붙잡고 있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로 너무너무 와닿더라고요. 제가 뭐 지금도 계속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컸지만 그래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아이가 뭐 한다고 했을 때 그래 이렇게 선뜻 그래 좋은 생각이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 애가 저는 그냥 학교는 검정고시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그렇게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갔던 분들 아이가 선택해서 가셨던 분들은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남의 집 자식들이면 참 멋있고 훌륭하다고 할 텐데 막상 내 새끼가 그런다니까 그 고난 그 뭐랄까 고뇌 얼마나 갈등을 했는지에 대한 거. 근데 저는 지금도 막상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선뜻 한번 해봐 네 인생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습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되게 어렵고 실제 닥치지도 않은 상태라 자신 있게 말을 못하지만 그러기 위한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우리 아이가 15, 6이 될 때까지 한 7, 8년 동안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내공을 쌓으면 막상 그 시점이 와서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길이 생겼을 때 저도 믿고 기다려주는 손 딱 뒷짐지고 지켜만 봐주는 엄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혹시 또 네. 저도 말하나요? 뭐 저는 있으시면 자녀가 얘기하고 없지만 없으면 네네. 저는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27살인데 지금도 계속 자기 직업을 찾거든요. 한국어 강사를 하고 있다가 이건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또 직업을 찾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힘든 분은 엄마더라고요. 왜 잘 다니고 있는 뭐 대학교 강사 이런 걸 그만두고 왜 또 저런 데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빨리 다른 걸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걱정은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부모님에 대한 이런 문화적 맞아요. 교육이나 이런 게 같이 되면 서로 좀 얼굴을 봤을 때 네. 싫어하는 내색 안 하고 우리 딸이 비록 공부를 아직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맞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주류적인 한국의 입장과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전 기본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꼭 졸업장이 필요해? 뭐 이런 생각이 저는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장이 차라리 그냥 전 검정고시를 장려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군필 얘기하시니까 좀 약간 네. 당황스럽네요. 네. 저도 아들이라.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아이가 있는 시점에서 제가 갖고 있는 경제력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경제력이 있다면 저는 진짜 아프리카 음악도 볼 수 있는 게 많고 또 흑인의 여러 가지의 것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음악이 정말 문화는 전 세계에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원주민의 문화부터 시작해서 또 이 랩의 원류 같은 이런 것들도 많아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화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게 많아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하고 싶고 전 대학도 꼭 20살에 가야 돼? 24살에 가면 어때? 28살에 가면 어때?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에 대해서는 너가 책임져. 이거는 또 정확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20살 때부터는 경제관념에 대해서 그래서 15살 이후에는 자금을 관리하는 경제교육은 좀 가능하면 제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저도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하시니까 네. 또 저희 아들 사례를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3년 내에 자기는 TV에 나오겠대요. 그리고 어느 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땅을 사서 집을 지어주겠대. 엄마 아빠를. 어우 훌륭하구나. 제발 그래다오. 또는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사실 다양한 경험 또는 지금 그 또래가 지역사회 안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기회가 별로 없었죠. 근데 최근에 제가 카톨릭을 믿고 있는데 그쪽 재단 수도회 쪽에 20명씩 이렇게 프랑스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캠프 한 달짜리가 있는데 딱 한 자리가 남았다고 연락이 와서 좀 많이 들죠. 많이 들어서 지 엄마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가고 싶으냐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해. 너 여기를 보내주는데 엄마 아빠는 좀 빚내서 보낸다. 사실 빚까지 내지 않아도 제가 열심히 벌어서 되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일부러 부담을 좀 느껴서 네가 엄마 아빠는 이렇게 그랬더니 저 어차피 대학을 안 갈 거니 등록금을 미리 쓴다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네. 그래서 뭐 제가 봐서는 20살 이후에 돈 안 대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웃자고 한 얘기지만 사실은 절반은 웃지 않아도 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벌써부터 해서 사실은 대견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사실 진로를 얘기할 때 돈이 아닌데 부모님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요소는 돈이잖아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 실체를 보면. 근데 그러면 사실 돈은 진로하고도 연결돼 있었지만 연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인 관점과 경제적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의외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경제 관리와 경제 교육에 대한 부분은 너무 약해요. 그러면서도 마치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잘 돼야 된다라고 계속 푸시하는 듯한 이런 언밸런스 좀 밸런스가 안 맞는 듯한 이 제스처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계속 진로를 생각하라고 하고 뭐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님도 본인들 진로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계속 따라하는 부분이 많아서 정말로 부모님이 노후 준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이를 무슨 노후 대책 삼아 투자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이 정도 나이 때 이 정도의 커리어를 가지고 다음은 어떤 진로를 선택해서 가야 될지를 본인 인생을 좀 더 고민해야죠. 저도 좀 더 반성하게 되네요. 저부터도 아이는 아이 인생을 네. 잘 살 수 있으리라 믿고 네. 본인 인생들이나 좀 그쵸. 부모님들이 집중해서 같이 고민하면 성장하는 것 좋겠어요. 같아요. 진짜로. 맞습니다. 네.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방송도 그렇게 같이 성장하는 방송. 네. 아이와 부모님들이 함께 네. 성장하는 방송. 네. 어떠세요?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 첫 방송. 네, 과연 팟캐스트 뭐 제대로 된 장비 이런 거 없이
사실은 뭐 스마트폰 2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약간의 옷을 조금 입히겠지만 얼마나 잘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뭐 큐시트나 멘트 없이 큰 줄거리만 가지고 5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인데 이게 재밌네요. 네, 재밌습니다. 재미없으면 매력 있습니다. 네. 한 번 하고 말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가진 게 많지 않지만 지역 안에서 이 이야기들을 제가 아는 사람 20분, 50분, 네. 뭐 100분 이렇게 들으면 좋겠다. 네. 이게 뭐 2,000번, 3,000번, 10,000번, 20,000번 들으면 더 좋겠지만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네. 다음 차 녹음이 조금 기다려집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네. 첫 녹음이시죠? 네, 다들? 첫 네. 녹음이고 라디오라서 네. 이 음성으로만 집중해서 모든 정보를 들으실 분들한테 이 환경적 제약이 상당히 마음에 걸리지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네, 그런 좋습니다. 예언을 남기며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첫 녹음. 네, 저 굉장히 떨려가지고 네. 아나운서이신데 항상 큐시트와 뭔가 대본을 거기에 이렇게 익숙하셨으니까. 하다가 시나리오가 없으니까. 네, 시나리오가 네. 없으니까 굉장히 좀 떨렸고요. 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네. 근데 진짜 제가 아나운서분들 많이 몇 번 봤는데 거기에 너무 얽매이시는 아나운서분들 되게 네, 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확실히 실수가 잦긴 그건 해요. 하죠, 맞아. 안 해야 될 말도 하게 되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좀 체크를 해가면서 말을 해. 그렇죠. 거기에 또 근데 너무 메이는 것도 있고. 네. 근데 요즘은 아주 상위의 아나운서들은 진짜 그런 현장력이 더 중요하게 그렇죠. 요소로 많이 애드리브도 작용하기도 많이 하니까. 네. 아무튼 오늘 저도 즐거웠고요. 또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저희의 좋은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